이대 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목숨을 잃은 안타깝고 놀라운 사건. 보건당국이 이 가운데 3명의 아기에게서 세균 감염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양시창 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듣겠습니다. 양 기자 나오십시오. 네, 사회부입니다. 네, 세균 감염 가능성이 있다는 거 어떤 얘기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세히 전해 주시죠. 네, 질병관리본부는 숨진 신생아 4명 가운데 3명이 숨지기 전 시행한 혈액 배양 검사에서 세균 감염이 의심되는 정황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괴사성 장염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 사망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 나온 건 처음입니다. 물론 세균 감염 사실이 드러나도 직접 사망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세균을 배양하고 있으며 정확한 세균의 종류는 수요일인 오는 20일 이후에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감염 경로도 함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어제 즉각 대응팀을 이대 목동병원으로 보내 서울시와 함께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대 목동병원에서 퇴원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긴 신생아 13명에 대한 증상 모니터링 결과도 설명했는데요. 퇴원한 신생아 4명 가운데 1명은 감기 증상으로 입원했고 병원으로 옮긴 8명 가운데 1명은 기력 저하로 관찰 중이지만 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세균인지 그리고 어떤 경로로 세균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부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조금 전인 낮 12시 30분부터 본격적인 부검이 시작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분소에서 진행 중인데요. 오전 9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의무 기록 확인과 유가족 면담 등이 이어지면서 한 3시간 정도 지연됐습니다. 국과수 관계자는 오전 중 신생아 각각의 의무 기록에서 감염 여부와 투약 정보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가족 면담을 통해 아이가 원래 어떤 질병이 있었는지와 또 건강상 특별히 약한 부분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아침 7시 10분쯤 이대 목동병원에 안치됐던 신생아 시신은 국과수로 옮겨졌습니다. 부검 결과는 일주일 정도 뒤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국과수는 오늘 중 부검을 끝내고 오후에 간략한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사는 애초 양천경찰서에서 담당했지만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의료사고 전담팀이 수사를 맡았습니다. 경찰은 신생아 중환자실 CCTV의 한 달치 기록과 또 신생아들의 의료 기록 등을 확보했습니다. 또 의료 장비도 전문가와 함께 확인할 예정입니다. 어제는 사고 당시에 있었던 의사와 간호사 모두 5명을 불러 신생아 증상과 처치 내용 등에 대한 진술을 받았습니다. 네. 이 사고 사실을 보건소, 그러니까 당국에 알린 것이 병원이 아니라 경찰이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대 목동병원이 브리핑을 할 때는 이 사고 사실을 보건소에 알렸다고 말했는데요. 그런데 보건소에 사고 소식을 전한 건 병원이 아닌 경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보건소가 직접 병원에 전화를 했고 그제서야 병원은 보건소에 사고 소식을 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12에 신고한 사람은 아직 정확하게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족일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요. 병원이 먼저 112나 보건소에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은 거짓말을 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설명했고요. 또 당시의 상황이 급하게 돌아가서 신고를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